네, 시사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44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논점 정치 행간을 읽어주는 남자 김명진 더현 정치랩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명진입니다. 네. 오늘은 좀 카랑카랑하게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어떤 분이 조언을 줬습니다. 카랑카랑하고 힘차게 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아침이라 또 힘 있는 목소리가 괜찮고요. 좋습니다. 자,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하면서 인천공항에서의 모습도 이제 뉴스 중계 화면을 통해서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인천공항에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북적북적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지 성향의 의원들도 예를 들어 설훈, 이계호, 이병헌 의원, 윤영찬, 김철민, 박영순 의원 이런 분들도 많이 모였다고 하고요. 1년간 미국 연수를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행보와 당내 역할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네.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예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얘기 중에 길게 연설을 했는데 본인이 요약해가지고 SNS에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 나라가 어렵다.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국가를 위해 제가 할 일을 하겠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도 국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요약해서 했는데 네. 신문 제목들은 다들 못다한 책임 다하겠다. 이걸 제목으로 많이 부각을 했습니다. 네, 정치 활동 재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치 활동이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가 좀 궁금한데요. 지금 당장 총선 준비나 구체적인 정치에 관여하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동안에 책을 출간을 했거든요. 네. 대한민국 생존 전략, 이낙연의 구상 이런 책인데요. 당분간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이 책의 출판 기념회, 전국 순회 강연들 하면서 전국의 변화 상황 이런 기회를 엿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가 단순하게 봤을 때 책을 냈다. 그리고 정치 활동을 재개를 하겠다. 그리고 총선을 지금 약 1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순회하겠다. 이 말은 누가 보기에는 총선 준비를 위해서 책을 냈고 전국을 돌면서 분위기 좀 파악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총선 출마 특파원들하고 간담회에서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한 10개월 정도 남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마땅한 지역도 떠오르지 않고 해서 네. 본인도 의사도 총선 출마는 의사는 없을 것 같지만 지금 민주당이 여러 내후 위안을 겪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본인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이재명 대표의 대체제 이런 역할을 본인이 자임하거나 혹은 주변에 정치하려고 하는 의원들이나 인사들은 그렇게 방향을 좀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됩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위험했을 시 그렇죠. 다른 이제 민주당 내에 네. 다른 대체제가 필요할 그런 상황이 전개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 유력한 대체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주변에서 이제 그 의원들이나 지지자들 중에서는 정치 활동이 본인의 정치 입지에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 나갈 것 같고 네. 책 제목도 이제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고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고 있다. 네. 그리고 대외 전략에 대해서 본인의 구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못다한 책임은 앞으로는 국가를 위해 제가 할 일을 하겠다. 어허. 이 얘기는 기회가 되면은 총선 이후에 다음의 정치에서의 본인의 뭔가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각 뉴스 채널에서 헤드라인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21시간 전에 뉴시스 보니까 여당에서 말한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낙연 반갑지 않은 손님, 이재명 대체제 안 돼. 왜 이렇게 뽑았을까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어제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기회에 네. 대해서
백지장도 맞들여야 될 그런 어려운 시국에 이낙연 대표가 귀국을 해서 모두가 힘을 함께 합쳐야 된다. 네. 그리고 또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 통화해서 귀국 환영하고 안부 묻고 앞으로 조언 듣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네. 해서 조만간 회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이낙연과 이재명 이 둘을 약간 균열을 내고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국을 운영해 나가려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기사에서 질문하신 그런 대체제 안 돼 이런 얘기는 누군가가 약간 그런 전략적 고려 없이 네. 그냥 우선 비난해야 되겠다라는 일차적인 대응으로 해서 여권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입장 표명이 조금 1차원적으로 간 거 아니겠느냐. 앞으로는 이제 소위 개딸들과 뭐 낙딸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네. 양쪽의 열성 지지층들 갈등이 이건 뭐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걸 다 통합해서 단합을 해야 되겠다고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기류도 있고 그게 방향이 맞겠지만은 그 갈등과 균열은 뭐 예상이 되는 거고 네. 그 강성 지지층들에 의해서 그 틈을 윤석열 정권에서는 굉장히 파고들려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모든 사안들이 다 같을 수는 없지만 네. 분명하게 지금 저쪽에서 민주주의 퇴행 모습을 보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응을 해야 됐다는 공동 책무가 있다면은 작은 차이는 벗어나서 넘어서서 네. 좀 힘을 모으는 단합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또 와서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광주 MBC 보라 들어오셔서 검색하시면 유튜브 채널에서 광주 MBC 보라 검색하시면 시사 인터뷰 오늘 나옵니다. 거기에 댓글창에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오늘 이제 뭐 이번 주에 또 저희가 뭐 수요일에 여쭤보겠습니다만은 박지원 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께서는 이제는 뭐 개딸이나 뭐 수박 이런 표현 없애야 된다. 일단 한 곳을 모여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던데. 그렇죠. 혁신의 최종 목표도 강한 민주당을 만드는 거고 네. 지금은 민주당이 혹은 민주평화 개혁 세력이 모두 총결집 단합해서 뭐 독선 독주 독단에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행보를 네. 좀 견제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낙연 대표도 귀국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도와가지고 단합을 해서 강한 민주당을 만드는데 해야 필요하다. 네. 이렇게 어제 이제 요구를 하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지역 호남의 민심은 어떻게 이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 활동 재개에 대해서 반응을 할까? 이것도 궁금해요. 네, 여론조사 이제 뭐 구체적인 수치는 이야기 않겠지만은 네. 현재 1년 동안 공백 자리가 좀 커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지지율 어떤 민심은 현재까지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거고 네. 이재명 대표 차이도 현저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오랫동안 1년 동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존재감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앞으로 이제 민주당의 어떤 상황 변화, 특히 이재명 체제의 변화에 따라서 네. 누군가가 대안 세력을 찾으려고 할 때는 이제 유력한 한 후보군으로는 등장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게 가장 기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의 어느 정도의 호응을 얻느냐.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이낙연 대표의 향보에 크게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귀국 시점은 어떻습니까? 7월 전에 들어왔습니다. 예. 그건 뭐 1년 전부터 네. 예정된 일정이었던 거 보고요. 네. 조지 워싱턴 대 연수를 하고 1년 동안 계약을 했었고 네. 오기 전에 이제 독일 들려서 강연하고 특강하고 오래 전부터 예고된 일정이지 무슨 기획된 일정은 아닌 아니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래전에 기획한 거 아닙니까? 1년 갈 때 1년 정도 해외 체류하겠다라고 가서 네. 여러 가지 연구하고 집필하고 교포들 많이 만나서 얘기 듣고 그러면서 충전의 시간을 가진 것만은 분명한데 또 밖에서 보면은
이 국내 문제가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외교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큰 것 같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총선 다가오니까 이제 슬슬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오래된 뭐 예정된 일정이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은경 혁신위. 이 혁신위도 이제 과연 어떻게 첫 이제 발을 뗄 것인가? 이것도 지금 관심입니다. 네. 혁신위에 현역 의원이 네. 한 명만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한 두세 명씩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혁신위 내부에서는 혁신의 대상은 일반 당원이 아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현역 의원이다. 네. 이런 기류가 형성이 되고 또 그런 혁신 방안을 찾고 있어 보여요. 그래서 1호 혁신안으로 민주당 전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자. 그리고 향후 체포 동의안이 오면은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이거는 강경한 입장을 요구를 했습니다. 1호 혁신안으로.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김기현 대표가 네. 똑같은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여야 간의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 이거에 대해서는 인식의 일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런데 불체포 특권이 헌법에 규정된 사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개인이 그걸 포기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회기 시에 구속영장 청구 시 불체포 특권을 하기 때문에 네. 서약할 것도 없어요. 회기가 아닌 비회기 때에 자연스럽게 국회 소집을 그걸 비회기 때에 소집을 연기한다면 안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체포 특권이 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야 이거 헌법 사항을 그걸 뭘 본인 개인이 김기빈 국회의원이 포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입법부에 주어진 권한, 다시 말해 상권 분립 체제에 대해서 비대진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의 입법부에 주어진 권한인데 개인의 의사로 뭐 포기하고 가서 쓰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래서 헌법 권한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일종의 포퓰리즘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국회의원 수 감축 10% 발언도 포퓰리즘이라고 보십니까? 100% 포퓰리즘인 게요. 네. 이제 10%면 300명 중에 30명 아닙니까? 네. 비례대표가 47명이에요. 네. 지금에는 그러면 선거구를 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네. 지역구 국회는 못 줄이고 아하. 47명 중에서 비례대표에서 10% 30명 빼면 17명 나온다는 얘기인데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그 공론하고 토론을 하고 나면은 이게 비례대표를 늘려야 방법이 만들어지겠구나 현실적인 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의 10% 감축 얘기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메아리 없는 소리죠. 네. 그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뭐 더 할 말이 없으니까 혹은 그 뭔가 좀 개혁안을 이야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줄인다고 하면은 좋아하니까 반응을 네. 보이니까 그렇게 선정적으로 주장한 것 같은데 메아리 없는 제안이어서 가능성 0%입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시사 인터뷰 오늘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자, 이제 다시 김은경 혁신위원장으로 돌아가 보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물론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제출하라 이런 이제 보여주기식 이런 거 말고 그렇죠. 다른 거 그 최대 관심사가 총선 그게 총선 공천. 때 현역 공천 제도 네. 이 변화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고 그것만 바꾸면 사실은 되죠. 그게 되게 혁신의 뭐 핵심 사안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고 김은경 이 혁신위원장이 한 말이에요. 네.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는 투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이 혁신위가 과연 공천 룰까지 손댈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라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미 첫 번째 기자회견 때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하겠다라는 하겠다라는 걸로. 그런데
이제 혁신 기득권으로 대변되는 현역 의원들의 그 혁신안이라는 것은 2015년도에 김상곤 공천 혁신안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를 공천을 배제하겠다. 이런 고관도 혁신안을 마련해 가지고 실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남이 10명이고 광주가 8명인데요. 하위 20%면은 28, 16, 1.6에서 최소 광주 전남에서 2명씩 각 2명씩이 현역 의원들이 컷오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또 하나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5대 5인데 당원 권리당원 50%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인데 권리당원들은 현역 의원들, 현역 지역위원장들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이고 권리당원 명부도 현역 의원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도전한 사람들은 그 명부도 없이 해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득권을 혁파하기 위해서는 권리당원의 비율을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두 가지 공천에서 현역 의원 하위 20% 컷오프 그리고 공천률 권리당원 50%를 좀 조정하고 비율을 낮게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다라는 거고 한쪽에서는 공천률 관련돼서는 특별 단계로 이미 모든 게 정해졌기 때문에 손댈 수가 없다라고 해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혁신위원회라는 게요. 네. 마치 옛날 그 계엄사와 같은 성격이에요. 다시 말해서 권한이 있으면 그런 거잖아요. 헌법에 네. 계엄사라는 것은 그 헌법에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당헌 당규에도 혁신위는 어디에도 혁신위를 설치한다라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것은 굉장히 비상하고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당에서 존립을 위해서 더 큰 이게 국민들한테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은 더 이상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네.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럴 수도 있으면 시간이 없어서 네. 그러는데 기존에 하위 20% 탈락 이런 것도 해봤기 때문에 옛날 걸 다시 쓰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른 거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할 수 있지만 혹시 뭐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뭐 대의원 제도를 뭐 없애버리겠다. 대의원제 같은 것도 지금 네. 폐지하자라고 혁신안으로 많은 당원들이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1인 1표로 하자 그냥. 그렇죠. 네. 그게 지금 제일 요구가 많은 게 대의원제 폐지 사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당헌 당규상으로는 그대로 정상 상황이라면 어려운 상황이지만 혁신이란 것 자체가 이미 당헌을 넘어선 다시 말해서 초법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안들은 혁신에서 결정하고 또 이재명 대표는 혁신에서 결정한 사항에서 총권을 부여하고 전부 수용을 하겠다라고 천명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방법이 당헌은 개정은 않더라도 우회로를 통해 가지고 당규 사항의 적용도를 조정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가장 기득권으로 대표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어떤 혁신 방안 하위 20% 문제 또 그 경선 룰의 5대5 상황을 네네. 좀 조정하는 문제 대의원제 폐지 문제 네. 이런 모든 사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해석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까지의 혁신위는 과거에 야당에서 혁신위가 두세 차례 있었는데 혁신위라는 것은 바로 비대위가 아니고 혁신위를 설치하는 게 바로 모든 당헌상의 그 규정을 넘어서서 쇄신 방안을 마련하는 걸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뭐든지 논의는 가능하고 과연 이제 그런 결정에 대해서 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게 우리 비명계를 쳐내기 위한 친명계의 이건 뭐 기획이다 이런 반발은 또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갈등과 균열이 조금 더 설 수 있고 또 당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자, 네. 혁신의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겠고요. 한 30초 남았는데 네네. 궁금한 것은 장차관 인사를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네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임명 갑니까? 지금 다음 주 이번 주죠. 29일 정도에 장차관 인사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포함해 가지고 네. 하는데 이동관 특보는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동관 지명을 하는데 좀 여론을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장차관 인사에 때를 맞춰가지고 거기다 끼워넣기로 지명을 하게 될 거고 그 이제 청문회를 거치겠지만은 예. 네, 자. 하여튼 논란은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논점 김명진 더현 정치랩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김규빈이었습니다.